안녕하세요. 시계를 추천하는 남자 시추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계를 추천할 생각이에요. 간단히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퍼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에디터 일을 하고 있는 27세 주현욱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사려 하세요? 네, 저는 예쁜 크로노그래프 시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무조건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디자인만 봐요. 예산은요? 저 예산은 100만 원 이하? 네, 1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발틱의 바이컴팩스 001이라는 모델이에요. 자리를 이동해 설명할게요. 발틱은 프랑스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발틱이라는 이름 때문에 발트해 인근 국가에서 제작한 게 아닐까 추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발틱은 에티앙 말렉이 프랑스에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발틱이라고 지은 것은 발트의 빙하에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성능이 아니라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런 판단은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시계들은 성능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세공도 정교하게 넣기는 어렵죠. 대신 디자인은 천양지차입니다. 이 점을 파고든 것이 발틱이라는 브랜드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등용문인 킥스타터에서 꽤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스트 마이크로 브랜드 리스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더 유려하게 느껴집니다. 1940년대 스타일의 시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디자인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사이즈도 38mm로 요즘 시계치고는 꽤나 작고, 러그도 긴 편입니다. 다이얼의 요소가 극도로 제한돼 있고 서브 다이얼도 작은 편이죠. 그러면서도 썬레이 세공을 더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푸른색의 리프 핸즈도 우아한 분위기에 일조하죠. 아무리 디자인이 호불호를 타는 영역이라고 해도 확실히 단정한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호소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시계의 제작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시계 제조 마을인 부장송 인근에서 만든다고 해요. 전에 소개했던 찰리 파리 시계도 부장송에서 만들었죠. 이 시계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일단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장점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도 훌륭하고 세부 마감도 좋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시걸의 ST1901이라는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무브먼트고 일평균 오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40초까지 나는 무브먼트입니다. 진동수도 3Hz고요. 다만 초침이 9시 방향에 작게 있다 보니 초침이 멈칫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점이 절묘한 거죠. 또 이 부분에서 발틱의 마케팅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먼저 이 무브먼트가 비너스 175라는 1940년대 무브먼트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중국제이긴 하지만 스위스의 혈통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시계 뒷면은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세공도 제법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로 헤젤라이트 글래스를 사용한 것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는 아크릴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 경도가 사파이어 크리스탈보다 약해 기스가 쉽게 생깁니다. 이 점은 단점이죠. 다만 이게 1940년대 시계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소재를 사용하면 빈티지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독특한 굴곡을 만들기에 사파이어 크리스탈보다 유리합니다. 덕분에 유려한 굴곡을 만들 수 있죠. 스트랩 역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부드러운 프렌치 카프 소재를 사용했는데 가죽 자체는 불만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프렌치 카프라는 이미지가 주는 럭셔리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계를 차보면 주름도 쉽게 생기고 내구성에 살짝 의심이 갑니다. 저 잠시만요. 그러면 이 시계가 좋다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건가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스펙이 시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라면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649유로입니다. 한국에서 사면 EU 면세를 받아 540유로가량이 됩니다.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 약 71만 원이 되죠. 여기서 관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면 한 EU 협정 서류 여부에 따라 70만 원 후반대에서 80만 원대가 됩니다. 그럼 이 가격대의 시계치고 스펙이 좋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 이만큼 예쁜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에서 곧 출시할 스카이마스터 모델이 기대가 되는데 이 모델은 639유로입니다. 이 모델보다 13만원가량이 비싸죠. 이 모델의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소재죠. 방수는 50m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무게는 60g입니다. 케이스에서 독특한 점은 베젤에 한 겹 층을 뒀다는 점입니다. 아래층은 브러싱 처리했고 위쪽은 폴리싱 처리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비스듬히 보면 둥그스름한 글래스와 어울려 꽤나 멋진 입체감을 보여줍니다.
다이얼은 단정합니다. 서브 다이얼이 3개가 아닌 2개여서 더 심플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날짜창도 없죠. 인덱스도 12와 6만 숫자로 표기했을 뿐 나머지는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도트 인덱스와 동일한 색과 모양으로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장식한 것도 작지만 세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만약 핸드와인딩 시계와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발틱의 3엔즈 모델인 HMS001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모델을 살짝 언급하면 시계 엔진으로는 미요타 82를 사용합니다. 이 역시 저렴한 무브먼트에 속하죠. 다이얼은 요소가 적으니 크로노그래프 모델보다 훨씬 더 단정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332유로 수준으로 200유로가량이 저렴해요. 만약 시계에 큰돈을 쓸 생각이 없다면 3엔즈 모델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저에겐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균형이 더 좋아 보이네요. 자, 이만하면 시계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은데 현욱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쁜가요? 어떤가요?